1월 22일 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첫 개장일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일기 때 기억을 하지만 굉장히 과감하고 또 과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일으켰던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톤 다운이 됐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에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안도감에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하지만 또 그 변동성을 완전히 내려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 여러 가지로 고려할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선 그 첫날 간밤에 좋았던 흐름 체린 앵커와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관세에 대한 목소리를 일단은 조금 낮추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안도를 했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됐던 간밤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올라서면서 44,000포인트 선을 되찾았고요. S&P 500 지수 0.9%의 상승, 6,05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 상대적으로는 탄력도가 부진했죠. 19,700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4.57%대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조금 목소리를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신규 관세에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통상정책 검토에 대한 보고 시점을 4월 1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증시에 나타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영향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WTI 국제유가가 2%대 급락세를 하면서 76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서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탄력도가 제한됐던 이유, 바로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밀려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상승세를 지속해 왔었는데 막상 트럼프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1%대의 내림세를 오늘 그려가고 있고요. 애플은 월가 IB 두 가운데의 투자 의견 하향에 따라서 3.5%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띠고 있죠. 2.2%대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140달러 선을 다시금 뚫어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 역시 각각 2%, 1%대 올라서면서 지수 상승의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1.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인데요.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101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4.19달러 EPS, 컨센서스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수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잠시 후에 수치 나오는 대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유일하게 상승에 탑승하지 못했던 쪽은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대형주들 한판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크게 내렸죠.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밀려났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 IB 두 가운데가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는데요. 특히 제프리스가 기존의 보유에서 매도 의견으로 수정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즉 AI 기능이 생각
생각보다 느리게 출시돼서 슈퍼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경고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함께 합작 벤처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세 가운데가 함께 손을 잡고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4년 동안 5천억 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넷플릭스의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10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4.27달러의 EPS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 매출 비트 그리고 EPS 비트, 더블 비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5%가량의 상승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중요하고요. 잠시 후 6시 45분부터는 어닝콜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더나를 들고 왔는데요. 미국 보건부로부터 조류 독감 백신 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총 지원금은 7억 6,600만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에 받은 지원금과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조류 독감으로 인한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해석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주가의 경우에는 5.4%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35.89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GM도 확인해 보시죠.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하락 여력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주가 확인해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5.8% 급등한 53.9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테마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주들이 다 함께 올랐습니다. 이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 늘리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적어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정부와 그동안 주요하게 계약했던 업체들의 이 지출, 그 계약금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삭감은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RTX라든지 로키드 마틴 등의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오늘장 다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랬던 반면에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IRA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라 연방 기구들의 지시를 내렸죠. 수천억 달러 가량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퍼스트 솔라, 선런, 솔라 엣지 등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테마주들도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안도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샤오펑과 리오토 등이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정책, 무역 정책일 텐데요. 일부 국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혹시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난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무역 정책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보다 더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들은 것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향한 관세 정책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20일 취임 연설에서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후 공개 발언을 통해 아직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다음 달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고율 관세는 시간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달러 가치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고 캐나다 달러에는 급 변동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향한 부과 시점을 2월 1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달러가 급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전해지자 캐나다 달러가 정말 말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시점이 조금 더 논의될 수 있다라는 점에 안도하면서 다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 점에 주목할 점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작성에서 검토 결과 보고 시점을 4월 1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월 1일이냐 아니면 더 미뤄져서 4월 1일로 미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의 흐름을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먼저 칼을 빼들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가장 강하게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협박의 칼날로 틱톡을 내놓긴 했는데요. 틱톡에 대한 협상이 불발된다라고 한다면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파트너국에 10에서 20%가량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우려감은 좀 진정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관세 내용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취임식에서 가장 또 주목했던 점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취임식에서는 비트코인 이야기가 쏙 빠져서 좀 주가상의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 간밤에는 가상화폐를 향한 첫 번째 움직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을 위해 조금 더 명확하고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우에다 프랭키스가 의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 SEC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가 실질적인 리더를 맡게 됩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을 동시에 지금 어찌 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이고 이 분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코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할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번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스크포스 출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품 선불거래위원회 등 다른 연방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규제단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함께 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 친가상화폐 대통령다운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전해드렸던 이 밈코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럼프 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간밤에는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급락했다는 점,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의 규제 관련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AI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우선 어떠한 이야기가 예상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부분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는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장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 AI 관련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원래는 오전 6시에 논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해당 계획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추후에 추가된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된 계획과 같이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명 프로젝트명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합작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AI 삼형제가 모여서 이 합작 법인을 통해 이 데이터 건설을 시작하겠다. 데이터 건설을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건데요. 텍사스에서 먼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해서 다른 주로도 폭발적으로 늘릴 전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투자가 될 투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4년 내에 5천억 달러까지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에 첫 걸음이 미국 내 AI 인프라 강화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이 AI 산업 자체에 대한 발전도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들고 이렇게 정부단과 민간의 확실한 이 협력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애플이 3% 넘는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올 한 해만 해도 12% 넘는 하락세로 말 그대로 좀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지난해 4분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며 중국 내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화웨이, 샤오미에 이어 3위로 그 자리가 밀려났습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가을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중국 내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초기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애플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사실 지난 2023년 4분기만 해도 이 애플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공개가 된 2024년 4분기 성적에 따르면 3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 중국 경쟁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요. 그렇다면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뒷받침된 상황입니다. 이에 단연 가장 크게 이 경쟁력을 잃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AI 인텔리전스인데요. 애플이 어찌 보면 아이폰 16을 출시한 이후에 가장 큰 야심작으로 AI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 중국 내에서 규제로 인해서 AI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서 AI 관련된 제품을 내놓은 다른 중국 경쟁자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낙관적이다라는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좀 더 후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격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IB 측들이 애플에 대한 전망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지금 둔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집중한 JP모건 측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265달러에서 260달러로 내려잡았다는 점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미하다라는 점을 꼽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품 판매량의 증가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가 예상보다 좀 더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더 비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사실 JP모건 측보다 더 비관적인 입장을 공개한 것이 바로 제프리스입니다. 기존의 보유 의견에서 비중 축소로 의견을 바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211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 자체도 약한데 이렇게 특히나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지금 아이폰 16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가 된
될 아이폰 17, 아이폰 18의 판매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기능 측면 내에서도 채택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상업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저하되고 있어서 3월 분기 가이던스 하향 조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내에서 애플이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